공부 동기 만들기 미션 스타트! 오랜만에 재량 휴업일입니다. 엄마가 쉬는 날이면 무조건 아이들도 쉽니다. 중학교 2학년인 첫째는 수능 재량 휴업을 나와 같이 하게 되었고요. 둘째만 체험학습 신청을 냈습니다. 쉬는 날은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맛이지요. 아이들은 고운하게 자지만 나는 출근하던 시간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 나이를 한탄하며 유튜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근한 남편에게 띠링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엄마 오랜만에 쉬는데 아이들 뷔페 데려가세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뷔페까지 데리고 가려면 그야말로 일입니다. 쉬는 날은 아이들도 도통 움직이려고를 안 하니까요. 생각만 해도 그 과정들이 그려져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나에게 미션을 주는 남편이 얄미웠죠. 당신은 왜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괜히 남편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너무나 쉽게 했을 말이었는데요. 이러다간 괜히 일찍 일어난 것도 남편 탓을 하게 생겼네요. 암튼 남편에게 미션을 전달받았으니 또 엄마 역할을 해야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11시까지 기다려 아이들을 깨워 앉혀 하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간만에 평일의 휴일. 아이들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침대에 붙박이처럼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생각을 하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몇 번을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그치는 와중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나도 귀찮은데 뭔가를 해주려 했는데 그것마저 안 받아먹는 아이들이 얄미웠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공부와 생활 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인생에 의지가 없으니 뭐가 되겠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편하게 놔뒀어. 이제부터는 공부 의지가 생길 때까지 어려운 일들을 직접 해봐야겠어. 그러다 공부가 길이 아니고 진짜 네 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 일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사람들에게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어차피 낯가려서 말하는 거 어려워하니까 그게 담력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겠어. 아이들은 나의 성화에 마지못해 핫팩을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거면 팔리겠다 싶었던 게지요. 아이들은 종이 가방에 핫팩을 각자 10개씩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로 보니 몇 번 나가봤던 번화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더군요. 거기서 한참을 아이들은 멈춰서 있었습니다. 행여 나쁜 사람들이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전화해서 그만 돌아오라고 해야 하나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해. 그래야 아이들이 단단해질 수 있어. 이제껏 유약하게 키운 게 바로 나잖아.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내려면 그 아픔을 부모인 내가 먼저 인내해야 하는 거야. 몇 번이나 신경이 쓰였지만 누르고 싶은 전화를 누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핫팩을 다 팔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설마 벌써 집으로 돌아올까 싶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쉽사리 변할 거라는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이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팔았어? 아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50분 넘게 한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다들 무시해. 쳐다보지도 않아. 100원을 줘도 10원에 팔아도 이건 정말 안 돼. 결국 아이들은 하나도 팔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내보내려고 하니 귓볼이 빨개진 초등생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제껏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건 나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고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아쉬운 것이 있을 리도 공부가 절실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내가 농사일과 농산물 판매를 도와가며 다짐했던 공부의 절실함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편안하게 해놓고 왜 너는 절실하지 않느냐고 원망만한 내 잘못이 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살이 넘어도 3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 등골 브레이커인 조카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키우면 아이에게 삶의 동기를 전혀 만들어주지 못하겠다고요. 내가 이 시간을 견디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아이들을 지켜볼 강단이 있어야 아이도 강하게 자란다는 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 미션은 실패야.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일단 오늘 다녀온 소감을 써. 그리고 오늘 저녁은 너희들이 해. 안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주말 약속도 잡아봐. 이참에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게. 너희들이 제 길을 찾았다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도전들을 멈추지 않을 거야. 공부가 결코 인생의 오로지 한 길은 아니니까.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 돌아온 것만도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소감을 적은 걸 보니 처음엔 날씨가 추우니 핫팩이 팔릴 줄 알았는데 무심한 당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차려준 밥 먹고 공부만 하니 그게 쉬운 줄 모르잖아. 알 때까지 체험은 계속해야 해. 보글보글 끓여낸 아이들의 된장국을 먹으며 내일은 또 다른 어떤 세상 알기 체험을 할까 아이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은근히 누나와의 도전 컨셉을 즐기는 아들과 공부가 쉬운 건 알겠는데 아직은 절실하지 않다는 첫째에게 어떤 미션을 주어야 단단하게 잘할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도전해보려 합니다. 엄마의 도전은 아이의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보렵니다.